여기서 한 100만 원, 200만 원만 한 달에 더 벌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. 투자한 시간이나 자본 요거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 높거든요. 시세 1억짜리 오피스텔을 거의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오늘은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본인이 하는 일, 주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일을 통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회사 후배가 자리에 함께 했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나요? 네,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. 우리 후배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? 네, 저는 한 달에 500 정도 벌고 싶어요. 500만 원을 왜 기준으로 잡았어요? 500만 원 정도 벌면 아무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최소 한 이 정도면 뭐 쓰고 싶은 거 쓰고 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이라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도 한 5, 6년 전에 비슷한 고민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 복지나 이런 게 적은 건 아닌데 왠지 좀 부족한 거예요. 여기서 한 100만 원, 200만 원만 한 달에 더 벌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. 뭐 대리기사를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뭐 다른 알바, 배달 알바를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우리 후배님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벌고 싶댔는데 그럼 직장 소득 이외에 다른 걸 더 해서 이 금액을 벌어야 되는데 생각해본 내용이 있어요? 저는 뭐 알바는 생각 안 해봤고요. 일용직?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일용직 알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용돈 벌기 위해서 수업 없는 날에 아침에 가가지고 일명 노가다죠, 노가다. 그 일당이 꽤 세거든요, 일용직이. 그러면 이제 일 안 할 때 하루 정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다.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음날 출근했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요, 그죠? 내가 하는 직장 일에 그 영향이 가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? 네, 경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. 경매라는 게 담보로 보통 이제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채무를 못 갚아서 경매로 난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구조를 알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직장 소득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장 소득 하나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가 없다. 그래서 직장 소득에 투자를 병행하면 좋은데 이 투자라는 게 내 본업에 영향을 가지 않으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좋은 방법이 제가 6년 동안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경매다. 부동산 경매죠. 왜 추천을 하냐면 가성비 대비 되게 좋습니다.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자본, 돈이죠. 이거 두 개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 대비해서 다른 대부분의 것들보다 수익률이 엄청 높거든요. 제가 경험해보니까. 주식도 해보고 저도 알바 많이 해보고 했는데 요 경매가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 제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경매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.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입찰도 해보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. 평일에 한두 시간, 주말에는 3, 4시간 정도 꾸준히 이렇게 경매 물건을 찾고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. 부담스러운 시간 아니잖아요, 그 정도면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매매라는 거는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, 오피스텔, 뭐 기타 등등 싸게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를 의미합니다. 매매로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그 중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랬는데 단기로 몇 달 만에 파는 경우도 있고 산 다음에 몇 년 뒤에 파는 방법이 있겠죠. 그리고 임대는 수익형 부동산,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거를 사가지고 지금 당장 팔지 않고 월세나 전세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이렇게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에 더 관심 있어요, 지금? 저는 임대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에요? 왜요? 월급 500만 원을 만드는데 좀 더 빠를 것 같아서요. 그러네요. 둘 다 병행할 수도 있고 되게 좋아요. 둘 다 병행할 수도 좋고.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매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주를 이루게 하는데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물건 하나당 사고 팔면은 평균 2천만 원 정도 남거든요.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하면 돈이 꽤 되거든요. 4, 5천 벌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? 저희가 회사에서 이 정도 연봉을 받으려면 9 to 6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이렇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대비해서 경매는 이것보다 적은 시간을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적은 시간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직장 소득도 있고 이거 경매 수익까지 합쳐지면 이 수익이 꽤 되겠죠. 오피스텔 임대 수익도 수익률이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엄청납니다. 이게 일반 매매로 오피스텔을 거래하면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나오지만 공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거의 50%까지 싸게 살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시세 1억짜리 오피스텔을 거의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내게 되면 수익률이 무려 30%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. 쉽게 설명하면 내 돈이 1,0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1년에 은행 이자 비용 다 빼고 300만 원을 벌어야 이게 30% 수익률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구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제가 지금 이거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. 주식 투자하시죠? 네, 1년에 30% 수익 내기 쉽습니까? 어렵습니까? 어려워요. 왜요? 등락도 심하고 그걸 버티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주식 경험이 얼마 돼요? 주식 경험 한
2년 정도 된 거. 많지는 않네요. 30% 수익률이면 상한가 한번 맞아야 되는데 상한가 맞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? 상한가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 30%라는 게 투자한 금액 대비 30%인 거잖아요. 네. 내가 1,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. 그러면 상한가만 맞으면 비슷한 금액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,30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 정도 수익률인데 이거는 또 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되게 위험성이 큰 건데 위험성이 크지만 또 수익률이 생각보다 이게 금액이 많이 늘지가 않아요, 주식이. 근데 그거 반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입한 금액 대비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.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